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연휴도 잘 끝났고 또 연휴가 다가옵니다. 운동, 독서, 칭찬 열심히 또 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 영어 문법 그리고 문법을 갖추어서 글쓰기로 어떻게 연결할 건지 영어에 대한 고민 중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독서 열심히 시키고 계시죠? 그리고 영어 영상 매일매일 잘 틀어주고 계시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들이 쌓여서 아이가 귀가 트이고 또 눈이 트이죠. 네. 영어책을 읽게 되는 거죠. 까막눈이던 아이가 영어책을 읽고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는데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눈에 보이는 수행평가 점수 그리고 또 내신 성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문법과 글쓰기라는 과정이 결국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듣기와 읽기만 하던 영어 노출을 어떻게 그렇게 점수로 연결할까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그냥 나누어 드릴게요. 저희 아이랑 했던 노력들, 시도들 중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약간 윤곽이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문법이 초등학교 때 완성된다라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면 할수록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법적인 요소는요, 어느 정도의 그런 학습적인 경험이 있어야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초등학교 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란 게 초등에선 초등 영문법, 중등에선 중등 영문법, 고등 가면 또 고등 영문법 나오죠.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문법을 이루고 있는 배워야 되는 카테고리는 똑같은데 어느 정도 깊이로 어느 정도의 심화된 과정으로 배우느냐에 따라서 초등, 중등, 고등의 영문법이 나누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등에서 맛은 봐야 될 것 같은데 맛은 보되 어떤 건지 경험은 하되 이걸 완성하거나 완벽하게 하거나 문법 문제를 풀었을 때 다 맞을 거라는 기대를 할 필요는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하기는 하되 뭘 해야 되느냐?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에서 문법, 초등 영문법 중에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영문법의 요소들 중에서 어휘 있죠. 예를 들어 팔품사라는 게 나와요. 문법책 펼치면 팔품사라는 얘기가 없는 문법책은 없습니다. 이거는 초, 중, 고 동일한데요. 팔품사 중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같은 이런 어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문법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초등 국어에서 이미 나오는 것들인데요. 거기에서 그냥 지나갔던 그것들이 문법에 되게 중요한 용어들이 되면서 아이들이 그게 그건 줄 모르고 다시 막 외우죠. 혹은 그것의 의미도 모르는 채로 동사는 뭐다, 동사는 뭐다, 일반 동사는 뭐고 뭐 어떤 동사는 뭐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동사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그런 어휘들이다라는 그 개념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동사의 동자가 움직일 동자다라고 하는 거 한자어랑 어휘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도 초등에서 짚어주시면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문법적인 요소들을 맛을 봤던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문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중등 들어가기 전에 문법을 한번 돌린다던가 중등 들어가면 본격적인 문법 학원을 다닌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문법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하시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법이라고 하는 수업을 들었을 때 가장 효과를 많이 발휘하고 이게 이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영어책 읽기였어요. 영어책을 많이 읽어두면 문법 요소를 배웠을 때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연결이 되는 거죠. 초등 때 잘 연결이 안 돼요. 그 정도 수준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초등에서 영어책을 많이 읽었고 영어 영상에서 좋은 그런 정확한 문장들을 계속 들었던 아이들은요. 문법 요소를 중학교에 가서 배우고 공부하고 이렇게 가면서 문제를 풀면서는 이게 이거였구나. 나 이런 문장 많이 본 적 있는데 이 문장에 사용된 문법적인 요소가 이거구나 라는 걸 아이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이 문법적인 요소가 점점 정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해지거나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초등 때 완전 문법 안 맞았던 아이들 있죠. 글쓰기를 했거나 말을 하는데 문법이 엉망이에요.
그런 식으로라도 영어를 조금씩 하던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서 문법을 제대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는 조금 더 정확해지고, 중학교에서 문법이라는 걸 한번 배운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가서 또 배우거나 혹은 문제집을 풀거나 한번 정리를 하면서 고등영문법이라는 것으로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교정됐어야 했는데 안 되었던 것들이 교정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문법이 완벽해진 다음에 글쓰기를 도전하세요 하면 이제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너무 늦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문법이 글쓰기다, 문법이 쓰기다라는 그런 이제 책 제목도 보기는 했으나, 그렇다면 잘 쓰려면 문법이 정확해야 된다는 얘긴데요. 그러기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행평가에서 영어 글쓰기가 이제 마구 쏟아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문법이 완성되길 기다렸다가는 아이가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전략, 저희 아이랑 하고 있는 전략은 초등 때 영어 책 읽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가장 열심히 한 게 영어책 읽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제는 한글책 독서, 한글 독서가 병행되고 있고 한글 독서의 수준이 영어보다 높다라는 전제예요. 영어보다 높은 한글 독서의 수준을 가진 상태에서 영어책 읽기를 계속 끌어올리고 영어책을 읽으면서 정확한 문장들에 계속 노출을 시키면서 동시에 완전 엉망인 영어 글쓰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너무 엉망이거나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베껴쓰기, 따라쓰기라고 하죠. 따라쓰기를 하면서 문법적인 어휘, 품사니, 동사니, 명사니 하는 것들, 분사니, 시제니 하는 그런 한자어로 된 문법 어휘들, 문법 용어들을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들이 노출이 되면서 저희 아이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1학기 때 영어 글쓰기 수행평가를 몇 번 보더니 본인이 이제 문법을 배우고 싶다,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영어 학원을 가지 않았었고, 그래서 문법 학원을 좀 찾아봤고요. 제가 문법 학원을 고른 그 기준은 뭐였냐면, 대형 학원이 아니기를 바랬어요. 아이가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과외잖아요. 근데 또 과외 비싸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집이 늘 더럽기 때문에 선생님이 집에 오시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치우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한번 오신다고 하면은. 그래서 가능하면 개인 수업인데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니고 있는 수학학원 원장님께 여쭤봤어요. 이 주변에 가까운 곳에 영어 문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는 학원이 혹시 있으신지, 아시는 데 있으면 알려달라. 그랬더니 또 마침 원장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원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냐? 그 학원에 다니는, 그 수학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다니는 영어 학원의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애들한테 물어보셨겠죠? 그래서 저같이 정보 없는 엄마들한테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수학학원 원장님이 소개해주신 영어학원에 가게 됐고, 영어학원에서 1대1로 수업을 해주실 수 있느냐라고 따로 부탁을 드려서 다행히도 선생님 스케줄이 맞으셔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학원인데 과외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1대1 수업이니까 과외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문법적인 요소가 총 20강으로 그분은 이렇게 그 커리큘럼을 짜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0번 가기로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면서 조금씩 글쓰기에서 문법이 교정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건지 저건지 확실하지 않아서 대략 썼던 그런 문장들이 문법을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는 조금 더 정확해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냐?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궁금했거나 벽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속 시원하게 풀고 가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1학년 때 시작을 했던 거는 본인이 이제 지금 수행평가가 점수에 내신 성적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지금 조금 잡아놓으면 그래도 내년도부터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1학년 때 자유학년제 기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는 편이에요. 내신 시험을 보지 않잖아요. 중간, 기말, 고사가 없는 틈을 타서 영어 문법을 학원에서 개인으로 배우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글쓰기에 향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없고요. 어쨌든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문법에 대해서 막연하게 좀 걱정하셨거나 초등에서 문법 때문에 너무 마음이 급하셨거나 하신 분들은요, 일단 좋은 문장, 정확한 문장에 많이 노출될수록 문법 수업을 들었을 때 확 치고 올라가고 정리가 되기 쉽다.
그리고 영어로 뭐라도 써봤던 아이들이 똑같이 쓰는데 조금 더 정확한 문장을 쓸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해야 될 게 문법 과외나 문법 문제집이 아니라 더 좋은 문장에 충분히 노출되는 그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이들 한자어, 어휘 노출되는 거, 영어 문장 노출되는 거, 영어 글쓰기 시도해보는 거, 이렇게 좀 세트로 생각하시고 초등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